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립니다. 허리 통증 개선을 위한 자세 교정, 모니터 받침, 발받침만으로도 가격 대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가성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비싼 제품을 사는 건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그래도 좋은 걸 쓸 때가 때때로 있긴 합니다. 업무 효율을 올리는 제품들 같은 거 말이죠. 어떤 분들은 저게 비싼 거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보고 계신 이 컴퓨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본체만 100만 원이 훌쩍 넘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마우스도 제가 좀 다양하게 써봤습니다. 제품당 거의 10만 원 가까운 수준이니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고가의 제품들이죠. 이처럼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도 그에 비례해서 성능도 올라가는 제품을 저는 선호합니다. 마우스를 비싼 걸 썼던 이유는 일을 오래 하면서 손목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덕분인지 수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괜찮아진 상태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의자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허리에 좋다는 의자들, 예를 들어 듀오백이나 시리즈부터 고급 브랜드인 허먼 밀러까지 후기를 막 찾아보곤 했습니다. 척추 수술하는데 2천만 원 가까이 든다는데 200만 원짜리 의사가 대수겠냐? 싶다가도 의자 하나에 200을 태워? 다시 생각해봐도 제 기준에 너무 비싼 겁니다. 고급 의자를 쓴다고 안 아파질 거라는 보장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가성비를 따지는 평소에 저답게 조금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올바른 자세를 잡도록 해주는 책상과 의자의 세팅에 있었습니다. 의자 자체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저도 비싼 의자가 좋다는 건 압니다. 저도 쓰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예산이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금액별로 허리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세팅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립니다. 허리 통증 개선을 위한 자세 교정, 모니터 받침, 발받침만으로도 가격 대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 받침대와 발 받침대만으로도 평소 구부정한 자세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획기적으로 바꾸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두 가지 가격이래봤자 몇만 원대? 이것도 부담이라면 집에 굴러다니는 이런 책들이요. 이런 책들로 대체할 수도 있죠.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해라. 아주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겁니다. 누가 모르냐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얘기를 들어봐야 의지로 안 되니까 좋은 의자 사서 해결하는 거 아니겠어? 라는 건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자를 쓰고 의자를 아무리 몸에 맞춘다 한들 원인을 모르면 결국 통증은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수두룩하죠. 모든 해결책이 의자에만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꼭 가격이 비싼 의자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보통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를 잘 받쳐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허리가 하는 역할이라는 게 허리 위쪽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연결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어라고도 부르죠. 특히 이 상반신 중에서도 머리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머리부터 떨어지는 거 다 아시잖아요? 머리의 위치만 조금 수정해 준다면 상당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죠. 잘 아시다시피 목은 앞쪽으로 나와 있는 C자 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사무실 의자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게 되면 고개가 앞으로 쑥 빠지면서 거북목, 즉 일자목이 되는 겁니다. 이때 연약해 보이는 이 목 뒤쪽 근육들이 머리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과도하게 힘을 쓰게 됩니다. 이로 인해 뒷목이 뻐근하고 통증이 나타날 수 있죠. 어깨 근육이 자주 결리고 뻐근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허리 통증에는 척추를 받쳐주는 기립이 무너지면서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에 무리가 가고 결국 통증이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러니 허리를 곧게 펴고 등받이에 맞춰 앉고 등받이가 멀면 쿠션을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거겠죠. 물론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어 허리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해결책입니다. 실제로는 기립근뿐만 아니라 등에서 가장 큰 근육인 이 광배근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광배근의 위치를 보시면 어깨의 견갑골부터 갈비뼈를 지나 허리, 엉덩이 상부까지 이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듯 광배근에 이상이 발생을 하면 허리 통증 및 옆구리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나 목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머리가 몸통보다 앞으로 쏠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세라는 건 의자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의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의 각도, 등, 다리의 위치에 따라 우리의 자세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사람마다 키, 다리 길이, 팔걸이, 목의 길이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의자 하나만 바꿔서만은 모든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즉각적이고 비용도 들지 않는 방법으로 우선 시작해 보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조금씩 바꿔보시죠. 우선 모니터의 위치를 눈높이로 올리기 위해 이런 책 써보시고요. 허리 쿠션도 써보시고요. 발 받침대도 써보세요. 발 받침대요? 이런 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의 위치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저는 가성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의자 저도 사고 싶습니다. 의자 비쌀수록 좋다는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의자가 컴퓨터나 노트북처럼 가격 대비 성능이 정비례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산이라는 큰 제약이 있습니다. 재무장관의 윤허가 필요한데 200만 원은커녕 20만 원도 좀 어렵거든요. 개인도 그렇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좋은 의자, 명품 의자 해주고 싶지만 경기도 어렵고 회사 사정도 여의치 않고 그 많은 직원들 의자를 좋은 걸로 바꿔주기에도 큰 부담이고 말이에요. 그러니 가격은 부담이 없으면서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제품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첫 번째, 모니터 받침대 또는 모니터 암입니다. 모니터의 받침을 책이나 A4 용지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이러면 지저분해지고 책상의 공간 활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받침대를 사용하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하단에 자주 쓰는 펜이라든지 노트 등을 넣어둘 수도 있고 말이죠. 물론 받침대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받침대 높이가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높이가 고정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모니터 암을 얼마 전부터 쓰고 있는데요. 그냥 모니터를 놓고 쓸 때보다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높이를 수시로 바꿀 수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론 단점은 모니터 암이 이 모니터 받침대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쿠션과 발판입니다. 사람마다 다리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의자 뒷부분까지 허리를 바짝 넣을 경우 다리가 붕 떠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그렇다고 발을 바닥에 딛자니 허리가 붕 떠버리고 말이죠. 발 받침대를 사용해서 의자 안쪽까지 허리를 밀어 넣어줍니다. 발에도 하중이 걸려 있어 허리에 부담이 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자가 뒤로 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러그를 까는 건데요.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 의자가 자꾸 뒤로 빠져서 몸이 꾸부정하게 바뀌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바퀴에 저항을 올려야 하는데요. 방에서 의자를 쓰시는 경우라면 저처럼 러그를 깔아도 되고 아니면 의자 바퀴를 교체해서 고정이 되는 바퀴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자 바퀴 교체 관련 영상은 고정 댓글 또는 우측 상단을 이용해주세요. 추가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보자면 책상인데요. 책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건 다음 기회에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부하를 줄이기 위해 몸을 베베 꼬기도 하고 뒤틀기도 하며 노력하고 있죠. 그러니 한 자세를 쭉 유지하면서 몸이 안 아프길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싼 의자가 우리 몸에 잘 맞고 좋은 의자다 라는 것은 참인 명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몸의 사이즈가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요약은 이렇습니다. 비싸게 새 의자를 구입하시기 전에 모니터 세팅, 허리 쿠션, 발 받침 등을 먼저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성비를 추구하는 사람답게 가격대별로 나누어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무자본 세팅입니다. 모니터 받침 책으로 해결하시고요. 의자는 기존 의자에 쿠션을 사용하시고요. 발 받침대로도 책이나 이런 것들 사용해 보시고요. 둘째, 10만원 미만 세팅입니다. 모니터 받침대 2만원 미만대, 발 받침대 2만원 미만, 의자 6만원 미만입니다. 이미 의자를 갖고 계시거나 의자를 바꾸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예산을 모니터 암을 사는데 써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20만원 미만 세팅입니다. 모니터 암 3에서 10만원 정도 합니다. 듀얼 모니터를 써야 할 때는 모니터 암에
약 10만원 가까운 돈을 쓰셔야 합니다. 발받침대 2만원 미만, 의자 6만원 미만입니다. 역시나 의자를 바꾸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모니터 암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해 보시죠. 넷째, 이럴 경우는 없으시겠지만 예산에서 너무나 자유롭다. 좋습니다. 모니터 암 좋은 거 쓰시고요. 개인적으로 의자는 30만원 이상의 제품을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30만원 미만 수준의 의자 품질은 뭐 10만원대나 10만원 미만이나 뭐 20만원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자 30만원 이상, 뭐 200만원짜리 뭐 그런 거 마음대로 쓰세요. 발받침대도 좋은 거 쓰시고요. 여기서 추가로 모션 데스크를 쓰시길 바랍니다. 4가지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조합을 통해서 더 많은 선택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헛갈리시니까 오늘은 딱 4가지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제품을 좀 더 보고 싶으시거나 선택지가 좀 더 있었으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몇 가지 제품 조합을 아래 링크에 고정해 둘 테니까요.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구매하는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자를 이참에 고가 제품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그 전에 자세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책상 환경을 개선해 보시고 나서 의자를 바꾸셔도 나쁘지는 않겠죠. 모니터의 위치와 발의 위치를 바꾸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이외에도 좋은 꿀팁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만들어질 영상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